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습니까? 나는 튀김도 줄이고 인스턴트도 덜 먹고 나름대로 몸에 좋은 음식만 챙긴다고 믿는데도 왜 아침이면 몸이 무겁고 소변이 개운하지 않을까? 두부도 먹고 나물도 먹고 과일도 챙기는데 왜 검사표의 신장 수치는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질까? 그리고 가장 답답한 질문 하나. 좋은 음식까지 조심해야 한다면 도대체 뭘 먹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오해에서 시작합니다. 많은 분이 콩팥을 해치는 음식은 늘 짜고 자극적인 음식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진료실에서는 조금 다른 장면을 자주 봅니다. 분명 건강을 위해 먹은 음식인데 함께 먹는 방식 때문에 콩팥에는 오히려 더 무거운 부담이 되는 경우입니다. 음식 하나는 나쁘지 않은데 둘이 만나고 셋이 겹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이 꽤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운 점입니다. 위험한 음식은 경계라도 하지만 좋은 음식은 경계를 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깨끗한 물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쏟아지면 배수관이 버거워지는 것처럼 콩팥도 무엇을 먹었는가, 못지않게 어떻게 겹쳐 먹었는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놓치면 몸은 조용히 지칩니다. 제 환자 한 분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68 새 남성분이셨는데 라면도 안 드시고 튀김도 거의 끊으셨습니다. 대신 두부,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바나나, 건강즙을 열심히 챙기셨지요. 가족들도 모두 잘 드신다고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붓기는 조금씩 늘고 밤소변은 잦아지고 피검사 수치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음식이 전부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각각은 흔히 건강식으로 여겨지지만 그분의 상태에서는 함께 먹는 조합과 빈도가 콩팥에 부담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식탁을 조금만 바꾸자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사실 하나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이면서 동시에 균형 조절 장치입니다. 물만 거르는 기관이 아니라 나트륨과 칼륨, 인, 단백질 대사, 노폐물까지 아주 정교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건강식이라 불리는 음식들 중에도 이 성분들이 많은 것이 적지 않습니다. 놀라운 점은 어떤 전문가는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나누는 설명이 너무 거칠다고 말합니다. 음식의 절대 선악보다 현재 신장 상태, 약 복용 여부, 그리고 식사 조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이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쉽니다. 무조건 겁낼 필요는 없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왜 어떤 조합은 독처럼 느껴질 만큼 부담이 될까요? 그리고 반대로 같은 음식도 어떻게 바꾸면 훨씬 안전해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제가 뒤에서 꼭 알려드릴 3가지 위험한 조합, 그리고 많은 분이 놓치는 공통 실수까지 차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평범한 밥상 위에서 어떻게 콩팥을 지치게 하는 조합이 만들어지는지 가장 익숙한 반찬부터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식탁을 조금 더 가까이 보겠습니다. 많은 분은 위험한 음식이라고 하면 젓갈, 국물, 가공식품부터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너무 익숙해서 경계하지 않는 조합이 콩팥을 더 조용히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이 예전처럼 빨리 균형을 되돌리지 못해 평범한 한 끼의 부담이 오래 남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두부 반찬을 드시고 멸치볶음을 곁들이고 나물도 챙기고 후식으로 바나나나 토마토를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건강한 식사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각각만 보면 장점이 있는 음식들입니다. 두부는 단백질 공급원이 되고 채소와 과일은 늘 건강식의 대표처럼 여겨지지요. 하지만 콩팥 기능이 약해진 몸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쉬운 사실 하나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칼륨, 인, 나트륨, 단백질 대사 뒤에 남는 노폐물은 모두 콩팥에 손을 거칩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특정 성분이 한 끼에 겹치면 콩팥 입장에서는 처리할 숙제가 한꺼번에 많아집니다. 마치 집안일이 하나씩 들어올 때는 괜찮아도 동시에 몰리면 갑자기 버거워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조금 놀라운 점은 건강을 위해 반찬 가짓수를 늘리는 습관이 오히려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다양하게 먹으면 더 좋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콩팥이 지친 상태에서는 다양함이 늘 이득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장 전문가는 음식 종류보다 한 끼의 총합을 먼저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또 다른 전문가는 지나친 제한이 영양 부족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핵심은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에 맞게 겹침을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짜게 안 먹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자세히 보면 국은 적게 드셔도 반찬간이 있고 건강즙과 과일까지 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씩 기억하지만 콩팥은 전체를 견딥니다. 바로 이 차이가 문제를 만듭니다. 아이, 혹시 지금도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는데 왜 몸이 더 무겁지? 왜 오후가 되면 입이 텁텁하지? 이런 의문이 드십니까? 그 이유는 음식의 선악이 아니라 조합의 압박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분이 건강식이라고 믿는 대표 음식들이 왜 상황에 따라 콩팥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지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셔야 식탁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콩팥은 음식 이름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안에 성분과 양, 조합, 그리고 지금 내 몸의 처리 능력에 따라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이런 것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두부와 콩은 식물성이니 부담이 적다. 견과류는 몸에 좋으니 매일 챙기면 된다. 이 말들에는 분명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지친 상태에서는 끝까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에도 칼륨과 인이 적지 않게 들어있을 수 있고 단백질 대사 뒤의 부담도 결국 콩팥이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콩팥은 아주 정밀한 분류 창고와 같습니다. 필요한 것은 남기고 넘치는 것은 내보내야 하지요. 그런데 창고의 일손이 줄어든 상태에서 물건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정리가 늦어집니다. 콩팥도 그렇습니다. 시금치, 바나나, 토마토, 콩류, 견과류가 나쁜 음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콩팥이 그것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소금만 줄이면 괜찮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나트륨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간은 싱겁게 하시지만 과일과 채소즙, 견과류, 두부 반찬을 겹쳐 드시며 안심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사가 오히려 칼륨과 인, 단백질 부담을 한꺼번에 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음식을 너무 겁내다가 지나치게 적게 드셔서 근육과 체력이 떨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영양에서는 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칼륨 관리를 먼저 보고 어떤 전문가는 전체 단백질량과
가공식품 섭취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답이 하나로 고정되지는 않지만 분명한 원칙은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 한꺼번에 겹치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고기는 거의 안 먹고 두부랑 콩으로 챙겨 먹어요. 과일도 몸에 좋다 해서 매일 많이 먹어요. 이런 말씀은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피검사와 증상을 같이 보면 입이 텁텁하고 다리가 붓고 피로가 오래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부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과일을 영원히 피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문제는 양과 빈도, 그리고 함께 먹는 다른 반찬들입니다. 혹시 지금도 건강을 위해 챙긴 음식이 많을수록 안심이 되십니까? 어쩌면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건강식이 아니라 덜 겹치는 식사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에서는 같은 재료라도 어떤 짝을 만나면 콩팥이 더 힘들어지고 어떻게 바꾸면 훨씬 편해지는지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실전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이 여기까지 들으시면 겁이 먼저 납니다. 그러면 두부도 조심해야 하고 과일도 마음대로 못 먹고 나물도 불안한데 대체 무엇을 먹으라는 말인가 하고 답답해지지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음식은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음식 자체보다 내 콩팥 상태를 모른 채 겹쳐 먹는 방식에 있습니다. 실제로 콩팥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쪽은 건강식이니까 괜찮겠지 하며 너무 안심하는 분들입니다. 다른 한쪽은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며 지나치게 식사를 빈약하게 만드는 분들입니다. 둘 다 조심해야 합니다. 전자는 조용한 과부하를 만들고 후자는 근육과 체력을 먼저 잃게 만듭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잘못된 제한이 몸 전체를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쉬운 과학적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이 힘들어하는 것은 음식 이름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총량입니다. 같은 두부라도 한 끼에 멸치볶음, 된장국, 시금치나물, 바나나까지 겹치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부를 적절한 양으로 다른 반찬 구성을 조절해 먹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완전히 금지하는 방식보다 한 끼의 무게를 조절하는 방식이 훨씬 현실적이고 오래갑니다. 조금 의외의 점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즙이나 선식, 분말 형태의 건강식을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가운데는 이런 농축 형태가 오히려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재료 자체보다 더 쉽게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는 식사량이 부족한 분에게는 제한보다 균형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강조점은 다르지만 공통된 원칙은 같습니다. 음식의 명성보다 내가 지금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겹쳐 먹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두부조림과 나물을 드셨다면 각 후식 과일의 양을 줄이거나 종류를 바꾸는 식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까지 함께 먹었다면 반찬과는 더 담백해야겠지요. 건강하다고 견과류와 건강즙까지 더하면 콩팥 입장에서는 쉬지 못하는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찬 수를 줄이고 한 끼의 중심을 단순하게 만들면 몸이 한결 편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몸에 좋은 음식을 더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빼야 할 겹침은 그대로 둔 채 좋은 것만 계속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콩팥은 화려한 식탁보다 정리된 식탁을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과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모님 식단을 챙기는 분들에게는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에서는 어떤 음식끼리 만나면 콩팥이 특히 더 피곤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짝을 바꾸면 훨씬 편해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식탁에서 가장 실감나는 차이를 만드는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어떤 짝을 만나느냐에 따라 콩팥이 훨씬 편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더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음식 하나하나만 따로 생각하지만 실제 몸은 늘 조합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콩팥은 그 조합의 무게를 누구보다 먼저 느낍니다. 가장 흔한 예부터 보겠습니다. 두부는 흔히 부담이 적은 건강식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적절한 양의 두부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멸치볶음이 더해지고 된장국이 따라오고 시금치나물까지 곁들여지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각은 익숙한 반찬이지만 콩팥 기능이 약해진 분에게는 나트륨, 칼륨, 인, 단백질 대사 부담이 한 끼에 겹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하나가 악당이라서가 아닙니다. 한 끼의 총합이 조용히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쉬운 과학적 사실 하나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콩팥은 한 번에 들어온 전체 부담을 나눠 처리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영양도 여러 끼에 나누면 덜 힘들 수 있고 한 끼에 몰리면 더 버거울 수 있습니다. 마치 계단을 천천히 오를 때와 한 번에 뛰어오를 때 숨이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조금 의외의 예도 있습니다. 과일은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지지만 식사 후 곧바로 바나나나 토마토 같은 후식을 습관처럼 붙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 반찬으로 채소와 콩류를 충분히 드신 뒤라면 후식 과일까지 더해지는 순간 콩팥 입장에서는 처리해야 할 성분이 겹칠 수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런 경우 과일 자체보다 양과 타이밍을 먼저 보라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신장 기능 수치에 따라 더 엄격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처럼 의견 차이는 있지만 좋은 음식도 좋은 타이밍과 좋은 양을 벗어나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반대로 살리는 짝도 있습니다. 반찬 수를 조금 줄이고 국물 섭취를 줄이며 한 끼에 단백질 반찬을 하나만 중심으로 두는 방식은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두부를 드신 날에는 멸치나 진한 국물 반찬을 겹치지 않게 하고 양념이 진한 반찬이 있는 날에는 다른 반찬은 더 담백하게 맞추는 식입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식후에 텁텁함이나 붓기가 줄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는 몸에 좋은 재료를 더 많이 올리는 것이 건강한 식사라고 믿고 계셨습니까? 야, 그런데 어쩌면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풍성한 상차림이 아니라 덜 겹치고 더 단순한 한 끼일지도 모릅니다. 콩팥은 풍요보다 균형을 더 좋아합니다. 기억하시죠? 음식은 죄가 없습니다. 짝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을 바꾸는 일은 참는 일이 아니라 다시 짝을 맞추는 일에 가깝습니다. 다음에서는 같은 재료를 먹어도 씻는 법, 데치는 법, 간 맞추는 습관 같은 조리 차이가 왜 결과를 바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이 가장 쉽게 놓치지만 실제로는 결과를 크게 바꾸는 부엌의 습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음식이 같아도 준비하는 방식이 다르면 콩팥이 받는 부담은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은 무엇을 먹느냐는 따지지만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올리느냐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차이가 콩팥에게는 큰 차이로 남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려 볼 것은 간입니다. 저는 짝이 안 먹어요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자세히 보면 된장, 간장, 액젓, 조미료가 여러 반찬에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반찬은 심하지 않아도
국과 찌개와 무침과 볶음이 함께 올라오면 콩팥은 그 전체를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쉬운 과학적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나트륨은 물 균형과 혈압에 영향을 주고 콩팥은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이 센 음식 하나보다 은근한 간이 여러 번 겹치는 식탁이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조금 놀라운 부분도 있습니다. 많은 분이 국물은 조금만 먹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물 자체보다 국물이 식탁 전체의 간을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이 있으면 김치나 장아찌 같은 반찬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국물의 양보다 국물 중심 식사의 구조를 먼저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너무 급격한 저염 식사가 식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극단이 아니라 겹치는 간을 줄이는 조정입니다. 조리법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같은 채소라도 데치고 물을 버리느냐, 볶아서 양념을 진하게 하느냐에 따라 몸이 받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두부라도 진한 양념에 졸이느냐, 담백하게 익히느냐에 따라 한 끼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나물도 여러 가지를 한 접시씩 올리면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념과 성분이 겹치며 더 복잡한 식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콩팥이 지친 분일수록 화려한 상차림보다 단순한 상차림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재료를 좋은 것으로 바꾸는 데는 신경 쓰면서 정작 간과 조리 순서와 반찬 수는 그대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건강을 위한 요리가 아니라 건강해 보이는 요리에 더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 분이 부엌에서 작은 변화만 줘도 몸의 반응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반찬 수를 줄이고 국물량을 줄이고 양념을 한 단계만 덜어내도 오후에 붓기나 텁텁함이 누그러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콩팥은 그런 평범한 차이에 아주 민감합니다. 기억하시죠? 살리는 짝과 지치게 하는 짝이 식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엌의 방식에도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이렇게 바뀐 식탁이 왜 우리 몸과 마음에 안도감을 주는지, 그리고 왜 완벽함보다 오래가는 작은 변화가 더 중요한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시면서 아마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결국 콩팥을 지키는 식사는 특별한 약식이 아니라 겹치지 않게 정리하는 식사에 가깝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건강을 지키려면 무언가를 더 사야 하고, 더 챙겨 먹어야 하고,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콩팥은 때로 더하는 식탁보다 덜 복잡한 식탁에서 훨씬 큰 안정을 찾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을 천천히 묶어보겠습니다. 좋은 음식도 함께 먹는 방식이 잘못되면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건강식처럼 보이는 반찬 조합도 함께 성분이 겹치면 조용한 과부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조리법과 간의 겹침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의 원칙으로 모입니다. 콩팥은 화려한 식탁보다 예측 가능한 식탁을 더 편안해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쉬운 과학적 사실 하나를 다시 붙잡고 가겠습니다. 콩팥은 남는 수분과 노폐물, 전해질 균형을 섬세하게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이 말은 곧 갑작스러운 과잉과 반복되는 겹침을 싫어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싱겁게 먹었다고 내일 진하게 먹고 평일에 조심했다가 주말에 건강식을 겹쳐 먹는 방식은 몸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몸은 완벽한 식사보다 일정한 식사에 더 잘 적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초기 신장 부담이 있을수록 더 적극적인 식이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어떤 전문가는 지나친 두려움이 식사 자체를 망가뜨려 쇠약과 무기력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두 말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엄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반응을 보면서 오래 갈 수 있는 선을 찾는 일입니다.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이제야 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걸 더하면 건강해지는 줄만 알았습니다. 바로 그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더하기의 경쟁이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몸은 무작정 채워넣는 방식보다 잘 겹치지 않게 비워주는 방식에서 더 큰 편안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혹시 지금도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남아 있으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뭘 먹어야 할까? 내 식탁은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까? 정답을 너무 크게 잡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한 끼에서 반찬 하나를 덜 겹치게 하고 국물 한 숟갈을 덜고 건강식이라는 이유로 무심코 더하던 것을 한번 멈춰보는 것. 바로 거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함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특히 부모님 식단을 챙기거나 검사 수치 때문에 걱정하던 분들에게 오늘 이야기는 꽤 현실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완벽한 식탁이 아니라 오래가는 식탁으로 바꾸기 위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차분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조용하고 따뜻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두려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 같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니, 그럼 무엇을 믿고 먹어야 하나 싶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함께 오신 분이라면 이제 감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음식 자체의 이름보다 한 끼에 겹쳐지는 부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순간 식탁은 덜 무섭고 훨씬 현실적인 공간으로 바뀝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시 붙잡아 보겠습니다. 첫째, 좋은 음식도 콩팥 상태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문제는 한 가지 음식의 선악이 아니라 조합과 빈도와 양입니다. 셋째, 반찬 수, 간의 겹침, 국물의 양, 후식의 타이밍 같은 사소한 차이가 몸에는 크게 남을 수 있습니다. 더 완벽하게 먹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덜 겹치게 먹는 것이 목표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쉬운 과학적 사실 하나를 끝까지 가져가겠습니다. 콩팥은 아주 성실한 기관이지만 많이 지칠 때까지 조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요란한 치료보다 먼저 더 조용한 보호를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매일의 식사입니다. 오늘 한 끼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반복되는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놀랍게도 몸은 큰 결심보다 작은 반복에 더 자주 반응합니다.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식단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칼륨 관리가 더 중요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단백질 조절이나 나트륨 조정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검사와 상담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공통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건강식이라고 무조건 겹쳐 먹지 않기, 한 끼를 조금 더 단순하게 만들기, 반찬 수와 양념의 겹침을 줄이기, 후식과 건강식 보충을 습관처럼 더하지 않기. 이런 변화는 어렵지 않지만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많이 늦은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단정하는 순간보다
오늘 식탁을 한번 정리하는 순간이 훨씬 중요합니다. 몸은 늘 완벽한 사람에게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보기 시작한 사람에게 반응합니다. 기억하시죠? 콩팥은 화려한 식탁보다 예측 가능한 식탁을 더 편안해야 합니다. 그러니 내일부터 모든 것을 뒤엎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보다 반찬 하나만 덜 겹치게 하셔도 좋습니다. 국물을 조금 덜 드셔도 좋고,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무심코 더하던 것을 한번 멈춰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 작은 선택이 쌓이면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지금 식탁에서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한 가지를 적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고 계시다면 부모님 반찬에서 무엇이 겹치고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아주 작은 약속 하나 함께 시작해 보십시오. 데이 1/7 챌린지 시작.